지난 시간까지 하드웨어 측면에서 쭉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딩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램 랭귀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이 랭귀지란 표현은 이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랭귀지라고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C나 C++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랭귀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닌데 홈페이지 상에는 아두이노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아두이노는 이러이러한 피처, 이런 랭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오리지널 랭귀지 플러스 라이브러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두이노 랭귀지라고 하고 표현한 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봤던 C나 C++, 자바, 뭐 파이썬과 같은 랭귀지하고 또 조금 다른 컨셉을 취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도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들의 익숙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하는 것 갖다가 스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그램 스케치라고 얘기를 하고, 아두이노 프로그램 홀더는 스케치북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케치나 스케치북이라는 것은 비전공자들 머릿속에 이렇게 확연하게 개념이 잡혀 있죠. 근데 저희 같이 전공하는 사람,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프로그램을 폴더를 모아놓은, 프로그램들 모아놓은 폴더,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게 더 익숙하죠. 오히려 스케치나 스케치북이라는 용어는 좀 어색하죠. 하지만은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두이노 랭귀지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나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죠. 정식 문법에다가 거기다 함수까지 섞어 놓으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C나 C++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로직은 거의 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라는 개념을 좀 써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 기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랭귀지한 레퍼런스는 아두이노 CC의 레퍼런스 밑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매뉴얼 아주 상세하게 이그젠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차근차근하게 읽어나가면은 충분히 사용법 없이나 아니면은 그 함수들의 기능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도 C 언어도 좀 가르치거든요. C 강의도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C 언어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은 직접 짜보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영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그러니까 뭐 스피킹도 뭐 포함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을 이제 영어로 어떤 작문을 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실제로 독해를 많이 해봐야 돼요. 문장을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 사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문법책이고요. 문법책이고, 그 다음에 독해가 프로그램 리뷰예요. 리뷰.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읽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문은, 이게 이제 코딩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연해지겠죠. 장문을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영어 단어를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즉, 문법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첫 번째 단계는요, 독해예요. 즉, 딴 사람이 작성한 예제 프로그램을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어보고, 그게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이렇게 그 눈으로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코딩을 이렇게 직접 따라 해보면서, 이 코딩하는 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코딩이 있는데요. 이 리뷰는 내가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워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그 작성하는 과정을 뒤에서 서서 쳐다보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베스트는 사실은 제가 보는 베스트는 사실 이거예요. 와칭이에요, 와칭. 프로그램을 잘 하는 사람 뒤에 서서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는지 이걸 쳐다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와칭은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잘 작성하는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동료 중에서 잘 하는 학생들 뒤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지만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 샘플로 이렇게 코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 얘기 들어보니까 뭐 48시간, 72시간 내내 코딩하는 장면을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유튜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도 이런 그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과정을 이렇게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 같은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아두이노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하는 이 매뉴얼도 보는 거 중요해요. 매뉴얼 보는 거 중요하고 남이 짜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놓은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를 여러분들 직접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선배랑 같이 그 유튜브에 이런 코딩하는 과정을 올리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는 많은 부분을 좀 올릴 생각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딩을 프로그래밍 비단 아두이노 프로그램뿐만 아니에요. C가 됐던 C++가 됐던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사실은 이 와칭이라고 하는 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두이노 언어, 지금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코딩, 스케칭을 하는 거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 코딩이에요. 즉, 아두이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C나 C++ 직접 사용해서 이게 코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코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생코딩, 이런 로레벨 코딩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로레벨 코딩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실제로 순수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만 사용해서 코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라이브러리를 쓰긴 하지만은, 그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제한적으로 쓰는 거죠. 이 로코딩 영역에서 쓰는 겁니다. 어떤 준비된 플랫폼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아두이노 어도를 사용하면은 코딩이 쉬워요. 그냥 라이브러리 한 표를 갖다 쓰고,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갖다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퍼포먼스에 실행 속도는 보장을 못해요. 물론 내가 프로그램을 이 라이브러리를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어느 수준까지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코딩도 용이할 뿐더러 퍼포먼스도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라이브러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코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코딩은 좀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은 실행 속도 향상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코딩을 해서 기능을 구현해보고 그다음에 내 컨셉,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실제로 코딩으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서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다음에 내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기능이 이제 증명이 다 되고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로 퍼포먼스를 올리는 실행 속도를 향상시킨다든지 메모리 사용량을 좀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코드 사이즈를 좀 줄여본다든지 이런 최적화를 통해하는 코딩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이것들은 내가 로 코딩을 하냐 라이브러리 코딩을 하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업은 거의 이제 아두이노 오너를 사용하는 이 코딩을 전제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랭귀지는 여러분들 배웠던 거 C랭귀지, C++를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차용했다고 빌려온 맞다고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다만 하나는 틀린 거 하나는 이 스트럭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는 사실은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생긴 거지 여러분들 데이터 스트럭처의 그 스트럭처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구조 자체는 아두이노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써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프로그램 구조죠. 그래서 그 구조기 때문에 이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머지 변수를 할지 함수라는 것은 여기는 C나 C++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스트럭처를 쳐다보면은 가장 중요한 피처는 이겁니다. 루프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시작이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C나 C++ 메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엔트리 포인트가 이게 아니라 엔트리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두 개입니다. 즉 함수 두 개를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C나 C++는 메인이라는 함수 하나를 구현하는 거죠. 근데 이 아두이노 랭귀지는 아두이 프로그램은 함수 두 개를 구현해야 돼요. 하나는 셋업은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담당하고요. 이 루프는 실제로 메인 바디가 돼요. 바디가 되죠.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 루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바디가 계속 무한 루프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는 피처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랭귀지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컨트롤 스트럭처는 뭐 if나 뭐 파일,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컨트롤하는 이 컨트롤은 프로그램 실행 흐름, 실행 흐름을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 흐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제가 얘기했죠. 시퀀셜하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실행되는 게 기본 틀이다 이렇게 했죠. 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이렇게 뭐 점프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포워드 점프인데 이거 뒤로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려가서 다시 이 바디 이 부분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실행하는지 실행 흐름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실행 흐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스트럭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 흐름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이와 같은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랭귀지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뭐 기타는 여러 가지 있죠.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매크로성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수는 이와 같이 있죠. 이것들은 사실은 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변수라고 하면은 이런 컨스탄트하고 데이터 타입이 있죠. 물론 스칼라 데이터 타입하고 벡터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스칼라하고 벡터 타입. 그러니까 스칼라는 변수가 값이 하나가 있는 거죠. 뭐 인티저, 뭐 캐릭터 타입, 뭐 이렇게 있죠. 플롯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거. 벡터 타입은 이 스칼라 값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죠.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어레이 타입, 그다음에 뭐 스트럭처죠. 데이터 스트럭처. 스트럭처 타입, 그다음에 유니언 타입, 그다음에 이넘 타입,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벡터 타입이죠. 데이터가 어떤 단위로 그룹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벡터 타입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컨버전이랄지 스코어, 그다음에 퀄리파이어, 그다음에 각종 유틸리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변수성이라기보다는 변수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은 베리어블입니다. 베리어블. 베리어블의 스코업이라든지 퀄리파이어는 이것은 신텍스에 가깝죠. 근데 이제 컨버전하는 거,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펑션들, 사실은 이 펑션이 라이브러리성이죠. 아두이노 플랫폼에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성이 가까워요. 펑션 보면 디지털, 아날로그, IO들이요. 인풋, 아웃풋 함수들. 이게 사실은 메인이에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서 메인은 사실 이거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뭐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거, 바이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터럽트에 대한 거, 커뮤니케이션, 뭐 USB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드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매스 트리고노메트리, 뭐 랜덤 넘버 이런 것들은 매스에 대한 거죠. 수학 처리, 수처리 쪽에서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른 랭귀지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타입이나 캐릭터랄지 빛 이런 것들은 이게 플랫폼에 디펜던트해. 즉 아두이노 플랫폼에 그 의존적인 이런 함수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이거 익혀야 돼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신텍스가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신텍스의 셋이 문법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이걸 먼저 다 읽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이런 개념은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뭘 할 건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뭘 하고 싶은지. 여기 나오면은 이걸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려. 이걸 프로그램 어떻게 짜지? 해서 어떻게 작성하지? 하는 모델링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코딩할 때 내가 배웠던 신텍스들을 참고해서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죠. 이게 끝나면은 이 코딩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모델링이 잘 돼 있으면은 이 프로그램 코더는 뭐 얼마든지 내가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이것은요 이 신텍스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신텍스라고 하는 것은 인트로덕션이에요. 소개를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인트로덕션 한 것을 다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 작업을 내가 A라는 작업을 할 때 내가 사용하는 신텍스는요 요만큼일 수도 있어요. 근데 B라는 거 사용할 때는 B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만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지 신텍스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함수들만 좀 익혀나가면 돼요. 이걸 이런 것들 함수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한 서너 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중요한 그 신텍스는 다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실행 기지를 한다고 C책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법. 랭귀지를 어떤 랭귀지를 내가 마스터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는 코드를 딴 사람 코드를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내가 요것을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딩으로 들어갈 때 그때서 이제 신텍스트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함수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점을 아시고 이거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많이 작성하면요, 요 스킬이 드러나요. 요 스킬이 드러나면은, 요 코딩하는 거는요, A라는 랭귀지, C라는 랭귀지를 썼다가, C++ 가든, 자바로 가든, 파이썬으로 가든, 아니면은, 뭐, 모바일 프로그램 랭귀지, 뭐, 스위프트가 됐든, 뭐가 되든, 이것은 도구에 불과한 거니까요. 이게 확실한 한, 이 도구를 체인지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도구를 바꾸는 게, 뭐, 혈액형을 바꾸는 게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C 랭귀지를 잘, 배워놓으면, C++ 이런 랭귀지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 이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컨셉이 없이 랭귀지만 여기만 이것만 해서 코딩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능력이 늘어난 거나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과제나 프로젝트를 해서 자꾸 좀 부담을 주는 것은 여러분한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 것은 제 타겟은 이걸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코딩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 이건 절대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나 아두이노라는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좋은 방법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이해하시고 제가 랭귀지 설명을 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코멘트는 더블 슬래시요. 싱글 라인인 경우에는 라인 하나인 경우는 이거 하죠. 그다음에 멀티 라인인 경우에는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입니다. 즉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하고 라인을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C하고 똑같죠. 이렇게 하면 이게 컴파일러는 이걸 다 날려버린다. 싱글 라인인 경우 이렇게 해서 저기 더블 슬래시를 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요것은 좀 알아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 프로세스요, 샵 디파인하고 인클루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C에서 이미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Yes.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프로그램은 셋업하고 루프 두 개를 돌린다. 이 두 개가 실제로 셋업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루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디를 보면은 메인이 있고 메인 안에 인리트 이런 것들은 시스템 디펜던트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근데 실제적으로 유저가 정의하는 부분은 얘하고 얘다. 루프 함수는 이 포로프 안에서 무한 루프 안에서 실행되는 함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하고 얘를 정리해 주면은 링커가 그 컴파일한 다음에 링커라는 거 아시죠? 예, 소스가 있고 소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얘를 각각 컴파일하죠. 컴파일하면은 여기 각각의 오브젝트가 생기죠. 이렇게 세 개.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죠. 이런 거는 오브젝트 파일이죠. 이때 이걸 묶어주는 게 요거 링커라고 하는 거예요. 링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소스 파일을 즉 셋업하고 루프라는 이 함수를 여기서 구현해 놓으면은 이는 얘가 해당되겠죠. 예, main.c 이 파일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링커해서 연결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인은 실제로 C이기 때문에 메인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두 개만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이와 같이 링커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스트럭처는 이거 다 아는 것들이죠. C에서 배웠던 거죠. C는 사실 중요한 건요. 사실은 저보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그 if하고요. 그다음에 for, 이 두 개면 돼요. 그다음에 함수, 펑션이라는 거 하나. 근데 여기 있는 같이 스위치, 화일이라고 하는 건 이거의 그 변종이죠. 스위치의 변종이고, 이것도 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두 화일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얘는 브랜칭이고요. 얘는 루핑이에요. 실행하다가 조건을 물어봐서 true, false. true 브랜치, false 브랜치가 나중에 조인을 하게 되죠.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 그 옵션이죠. 옵셔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실행돼요. 반면에 그 루프는 이와 같은 코드 블럭을 쭉 실행한 다음에 반복 실행이죠. 반복 실행이죠. 이 루프를 n번 반복하는 거죠. 이게 루프 두 가지 컨트롤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구조를 if라는 거, 스위치라는 거 또는 for라는 거 파일을 두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관없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컨티뉴 이 두 개는 요걸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 중간에서 그냥 관도가 나올 때 또는 여기서 이 루프를 중간에 끊고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이 있죠. 결국에는 이거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들이죠. 리턴은 이건 저기 함수에서 뭐 사용하는 거죠. 그때 얘기했죠. 펑션하고 일반적으로 루프하고 다른 게 여기 리턴이 있죠. 리턴이 있죠. 리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함수 콜하고 리턴이라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컨텍스트를 세이브한 다음에 리턴하면은 리스토어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투는 무조건 빠져나가는 거. 여기다가 그냥 무조건 하다 말고 그냥 다 튀쳐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튀쳐나오는 거.
고투는 튀쳐나온 게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행 기회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시야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뭐 따로 볼 이유는 없죠. 그다음에 콘스탄트는 여기서 제시하는 거에 콘스탄트 중에서 이거 트루폴스는 뭐 C++에서 얼마든지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콘스탄트 이겁니다. 사실은 콘스탄트라고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매크로예요. 그냥 매크로. 그러니까 정해서 쓰는 거죠. 근데 여기 하이하고 로우라고 이렇게 하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로지컬 변수, 로지컬 음, 값이 하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이. 보통은 이제 5V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5V를 얘기하는 거고, 로우인 경우에는 0V를 얘기하는 거죠. 로지컬 하이, 로지컬 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죠. 소프트웨어만 고려한다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로지컬 하이나 로지컬 로우는 그냥 여기 1하고 제로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때는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보드의 특정한 핀 출력핀으로 하이 볼테이지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로 볼테이지를 이렇게 내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로, 이게 하이, 이게 로의 사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이라는 그 콘스탄트나 로라는 콘스탄트, 이게 매크로, 정확하게 매크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두이노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같이 디지털 핀의 전압 이렇게 되는데 디지털 핀,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두이노의 물리적인 이 핀, 여기에 나오는 이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핀 방향이 입력 또는 출력 값에 따라 전압값이 좀 다르다. 하이라고 했을 때는 입력 핀으로 사용할 때는 3V 이상, 5V일 경우에 전원 전압이 5V일 경우 3V 이상, 그 다음에 전원 전압이 3.3V일 때는 2V 이상, 그 다음에 출력 들어갈 때는 5V일 때는 5V, 3.3V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것을 로일 때는 이와 같이 입력. 즉, 여러분들이 기타 공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로지컬 변수 이렇게 0V에서 만약 5V 전원이라고 5V일 경우에 요 사이에 이렇게 금지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전압 위에 가령 여기 뭐 4V, 예를 들어서 여기가 4V, 그 다음에 센터를 2.5V로 잡으면은 여기가 1V 이렇게 해서 2V는, 그러니까 1V 이하에서 0V 사이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1로 잡는다. 즉, 여기를 하이로 잡고 로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죠? 이게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이 있을 때 이게 출력될 때하고 입력받을 때하고는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인풋이. 왜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인풋, 이거는 얘 입장에서 출력이죠. 얘 입장에서 인풋이고. 얘는 출력할 때는 5V로 확실하게, 출력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끌어올려줘야 돼요. 5V로. 이렇게 내보낼 때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 5V가 여기서부터 열심히 달려오는 동안에 볼티지 드랍이 일어나죠. 어테뉴에이션이라고 일어나죠. 그렇지만은 원래는 얘가 보낼 때는 확실한 5V였지만은 이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볼테이지가 드랍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A인 경우에는 3V 이상 받는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전압이 3V 이상이면은 그냥 3V 이상이면은 그냥 하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게 출력이냐 입력이냐에 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이나 로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인 경우에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하이로라는 개념은 그냥 1, 제로에 불과한 거죠. 요 외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그, 드라이빙,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빙 캐파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우에는 거의 전류 관점에서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출력 드라이브 캐파가 20mA입니다. 20mA라는 얘기는 출력이 나왔을 때 팬아웃, 즉 어떤 시스템에서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핀이 여기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게 20mA인데 이 뒤에 있는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총합이 20mA를 넘어서는 안 돼요. 여기가 10mA, 10mA, 10mA라고 하면 합이 30mA잖아요. 여기는 최대 20mA하고 안 되기 때문에 30mA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는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동작이 안 한다는 얘기는 얘가 드라이빙 캐파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디지털 공에서 팬인하고 팬아웃이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팬아웃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드라이빙 캐파가 이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칩 뒤에 이렇게 칩을 하나 더 달아요. 여기 이제 드라이버를 하나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mA짜리 인풋을 받아서 여기로 100mA로 막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디지털 공학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여기에 뒤에다가 막 디바이스를 왕창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인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3개까지는, 2개까지는 정상 동작을 하는데 3개를 붙이니까 동작을 안 하네? 그러면은 이거 3개를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핀을 써서 이렇게 2개를 써야 되겠죠. 2개를 다시 여기 끊고 이 2개를 연결하고 여기를 끊고 세 번째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핀을 3개를 써서 이렇게 구현하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제예요. 사실은 고민을 하라 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샘플로 몇 가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로라고 하는 의미는 하드웨어적으로 5V 또는 4.3V 또는 로인 경우에는 0V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풋, 아웃풋, 인풋 프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있는 것이 디지털 핀의 데이터 흐름 방향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 핀모드 함수에서 사용해서 설정한다. 이렇게 있죠. 인풋, 아웃풋, 인풋 프로브는 각각의 이 핀들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토메가 328을 사용하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와 있는 핀들이 이게 인풋으로 쓸 수도 있고 아웃풋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동일한 핀에서 물리적으로 핀에서 출력도 되고 입력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핀을 쓸 때는 반드시 내가 인풋으로 쓸 건지 아웃풋으로 쓸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인풋이라는 매크로고 인풋을 쓸 때는 핀 모드라는 이런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다가 3번 핀은 내가 인풋으로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이때 이 핀을 인풋으로 쓸 때는 이 인풋이라는 이 매크로를 쓰게 돼요. 콘스탄트를 이렇게 돼 있죠. 매크로를 쓰게 되죠. 아웃풋 쓸 때는 여기가 아웃풋이 돼요. 아웃풋 쓸 때는 대문자에 전부 다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인풋 프롭이라는 게 있어요. 인풋 프롭. 인풋 프롭은 여러분들이 풀업 저항이라는 거, 풀다운 저항이라는 거 디지털 공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부 풀업 저항이 연결된 입력 핀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풋일 경우에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인풋일 경우에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떤 특정한 핀을 인풋으로 쓰겠다고 해서 인풋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디바이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둥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상태, 인풋인데 이렇게 아무 디바이스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플로팅이라고 얘기해요. 플로팅이라고 얘기해요. 인풋인데 이게 플로팅돼 있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상태예요. 그럼 이게 뭐냐? 안테나가 되는 거죠. 안테나가 되면은 주변에 이렇게 막 노이즈가 떠다니면은 얘가 이걸 통해서 이거 안으로 들어와요. 노이즈 소스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 입력이 안 돼 있고 하이비드 상태가 아무것도 데이터 들어온다고 하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이런 노이즈에서 여기가 가령 하이로 들어온다든지 로우로 들어온다든지 주변에 있는 뭐 오키시스 쳐가지고 정전기가 확 발생해가지고 인풋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내가 손으로 만져서 이게 그라운드로 떨어진다든지 이 값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런 가능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 얘를 일부러 그냥 하이로 묶어버려요. 이렇게. 이 핀이 이렇게 떠 있으면 떠 있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줘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5V VCC 전원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하이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거꾸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로 묶어줘요. 그럼 이게 0이죠? 그럼 얘는 항상 0으로, 즉 얘는 1로, 하이는 얘는 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값을 한쪽으로 몰아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뭔가 타고들어다가 이 영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풋인 경우에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저항을 칩 내부에 있어요. 칩 내부에. 이것을 인터널 프롭이라고 하는데, 인터널 프롭 저항을 사용해서,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그런 인풋 형태를 마치 인풋하고 언더스코어하고 프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특수하게 LED 빌트인이라는 게 있어요. LED 빌트인은 아두이노 보드에서 시작된 LED 핀 번호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설명을 할 때 이쪽이 그 USB 커넥터가 있고 이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파워 커넥터가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이렇게 밑에 그 328이 있었고 428 여기에 전원 LED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 사이드에 LED가 3개가 있었죠. 하나는 TX, RX에서 통신 포트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반짝이게 있는데 여기 하나가 있었죠. 요거 테스트 LED, 그러니까 LED라고 봐야 되는데 이 LED를 별도의 이제 디바이스를 안 하더라, 그 디바이스를 안 붙이더라도 어떤 이게 이 보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요 안에다가 LED 하나 이렇게 다 박아놨어요. 이 LED를 여기다가 박아놨는데 이 LED가 그 빌트인 LED예요. 그러니까 이 빌트인 LED인데 대부분 13번 데이터 핀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우노인 경우는 13번이 아니에요. 5번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외부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보드만 하나 딸랑 있을 경우에 보드만 딱 있을 경우에 이 LED를 그 빌트인 LED라는 그 매크로를 써가지고 얘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보드하고 외부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시퀀스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때 이 빌트인 그 LED를 사용해요. 테스트용으로. 그 용도로 이게 정의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인티저랄지 그 플로팅 포인트 표현 방법은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서픽스 같은 경우 이거 좀 보셔야 되겠죠. 서픽스. 그다음에 이거 프레픽스 헥사데시밀 프레픽스. 이걸 사용해서 바이너리, 옥탈, 헥시말, 그다음에 원사인드 롬을 구분할 수가 있죠. 플로팅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플로팅 포인트의 위치, 엑스포넨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C하고 동일해.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똑같아요, 거의. 좀, 다른 것은 뭐, 워드, 스트링 클래스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캐릭터 어레이나. 이런 것들은 C++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C 스트링만, 아니, 스트링, 대문자 스트링 클래스만 빼고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컨버전은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캐릭터, 바이트, 인티저 이런 것은 타입캐스팅에 해당되는 거죠. 롱 플로팅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인티저 그 A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캐릭터 B 해놓고 B 이퀄
캐릭터 뭐 A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게 타입캐스팅이라고 하죠. 타입캐스팅.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데 타입캐스팅은 이 인티저 타입을 캐릭터 타입을 이렇게 바꿔준다. 그런 것다가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타입 컨버전하는 함수를 써서 바꿀 수 있다. 네. 그다음에 퀄리파이어는 스태틱은 알죠. 그다음에 콘스탄트도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수를 선언할 때. 근데 볼로타일은 여러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메모리 얘기할 때 볼로타일 메모리, 난볼로타일 메모리 얘기했죠. 근데 볼로타일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볼로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휘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휘발성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컴파일러한테 이 변수는 네 마음대로 최적화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인티저 a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와 같이 값을 어사인했다고 보시죠.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거 코드를 리뷰할 때 어때요? a 이퀄 10, 그 다음에 12, 13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10 어사인했다가 12 어사인, 13 어사인했다. 이거 뭐 이거 두 개 의미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13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하지? 이거 다 없으니까 그냥 a 이퀄 13 하면 되지. 왜 이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은요. 이 두 개 쓸데없는 일 하고 되게 다 뒤에 날려버려요. 그리고 a 이퀄 13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a가 내가 특정한 a라는 포트에다가 데이터를 이거 시간 축상해서 이때는 10을 내다 그 다음에 11을 내다 그 다음에 13을 내보내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것이 10 나왔다가 12 나왔다가 13 나왔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값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거 앞에 두 개를 날려버리면은 얘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걸 써서 이 키워드를 퀄리파이를 선언을 하면은 컴파일러는 여기 이 부분을 선언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둬요. 그러면 이대로 뒤에 다 나가겠죠. 즉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때 하드웨어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컨트롤할 때는 이 볼로타일이라는 퀄리파이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근데 순수한 소프트웨어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볼로타일이라는 의미가 없죠. 이런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잡는 게, 참, 그냥 마지막 한 번에 A 있고 13 하면 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드웨어 컨트롤 할 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로타일 타입을 쓸 기회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어떤 과제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볼로타일 의미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로 해서 사이즈업이랄지 프로그램이라는 매크로가 있는데요. 사이즈업은 여러분들 알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이 키워드는 아두이노 플랫폼에 전용으로 쓰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SRAM이 아닌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두이노는 세 가지의 메모리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SRAM이 있고, 그 다음에 EEPROM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데이터용으로 쓰고, 얘는 코드용으로 쓰는 거죠.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되는 용도로 쓴다고 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데이터가 이 SRAM이나 이 피롬이 아닌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데이터는, 이 변수는 여기다 저장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쓸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프로그램 메모리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이런 키워드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펑션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 다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첫 번째, 네, 디지털 IO에 대한 거예요. 디지털 IO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 그 안에는 뭐 이와 같이 328P라는 그 CPU가 있죠. 이 CPU의 이 핀, 이 핀을 뽑아서 여기다가 커넥터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켜놨어요. 그 얘기는 이 커넥터에 있는 특정한 그 이런 커넥터, 요것은 실제로 328P의 특정한 핀에 해당됩니다. 328 입장에서는, 328 입장에서는 여기 핀이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 이 핀들이 뭐 디지털 용어, 디지털 데이터, 즉 1 아니면 제로를 알아들을 수 있는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요. 즉 인풋 핀, 아웃풋 핀. 아까 양쪽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면 이렇게 인풋 아웃풋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쪽으로는 뭐 아날로그 그 핀이 있어요. 아날로그 사실은 인풋 핀이에요. 요 인풋 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 디지털 IO라는 것은 이 핀에 대한 얘기예요. 이 핀에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이 핀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함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아까 디지털 핀은 양방향이라고 했죠. 이렇게 양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방향이라서 얘를 인풋으로 쓸지 아웃풋으로 쓸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핀 모드라는 함수를 써서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핀 모드의 그 파라미터는 핀하고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핀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핀의 번호, 그 다음에 모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핀의 방향이에요. 인풋으로 쓸 건지, 아웃풋으로 쓸 건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3번 핀을 인풋으로 쓴다. 그러면은, 핀 모드 함수로, 이 함수만 호출하면 돼요. 간단해요. 3번 핀을 인풋으로 쓴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여러분들 정의할 거는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는, 핀 모드, 예를 들어서 핀 모드 3의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디지털 라이트 이렇게 하고 3번에 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아웃풋이잖아요. 하이라고 하면은 2를 출력하는 거예요. 즉, 328에 그 3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해주고, 여기에다가 하이에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함수를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디지털 핀을 통해서 데이터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리드. 디지털 리드는 반대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 있죠. 들어오는 데이터는 디지털 리드에서 핀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이 핀은 인풋으로 선언되어 있어야겠죠. 핀 모드 4번 핀을 인풋으로 만들고 인티저 a equal 디지털 리드.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하이가 되든 로가 되든 이런 로가 되든 이 값이 읽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원빗이죠? 산 하나. 그럼 1 아니면 제로로 들어오겠죠. 이와 같이 디지털 핀에 대해서는요. 내가 인풋을 쓸 건지 아웃풋을 쓸 건지 방향을 결정해주고 실제로 값을 내보내서 출력하든지 아웃풋이면 출력, 인풋이면은 리드 이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예요. 간단한 예니까 마지막이니까 주시면 실제 사용 예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셋업하고 루프 두 가지를 함수를 정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로 해서 LED 핀이라는 변수는 14, 그 다음에 인풋 핀은 7번, 그 다음에 값은 0으로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그래서 셋업 모드 초기화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LED 핀, 즉 13번 핀은 아웃풋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7번 핀은 인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놓은 거죠. 그 얘기는
328에 13번 핀은 이렇게 아웃풋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7번 핀은 인풋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리드 인풋 핀 여기 들어오는 값을 읽어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 변수 이게 이제 328 내부에 있는 그 SRAM에 저장되어 있는 그 VAL이라는 이 변수 값에 여기 들어오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1이면 1, 0이면 0. 이걸 여기다 저장해 놓고 여기 저장된 값을 어디다가 시선물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뒤가 뭐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하이가 나가는 거죠. 받은 만큼 받은 것을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메모리 저장된 것 갖다가 밖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와 같이 LED가 들어있으면은 이게 하이가 이쪽에 하이가 나오면 이 LED 빛이 켜지겠죠. 상당히 간단해요. 프로그래머 코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핀을 즉 328 프로세서에 핀을 인풋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풋으로 쓰는 방법, 아웃풋 쓰는 방법. 인풋을 했을 때는 데이터가 읽어 들여오는 방법, 아웃풋 쓸 때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은 이와 같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데이터를 읽어서 내가 메모리에다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겠구나. 또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바깥으로 출력할 수 있겠구나. 바깥으로 출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어도 디지털 IO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령 여기서 읽은 것을 이것을 읽어서 바로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이 사이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것 할 수 있죠. 밸류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일을 증가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일을 증가시켜서 LED로 출력하는데 일을 증가시켜서 하면 2가 되겠죠. 근데 2로 내보낼 수는 없죠. 왜? 여기는 값을 내보내는데 1 아니면 제로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2가 되면 1 제로가 되겠죠. 뭐 LSB가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세요? 그냥 0이 나가는 거 똑같죠. 이런 면들은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 변수값이 만약에 이게 인티저니까 인티저? 그럼 인티저로 여기서는 몇 빛이지?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하죠? 사이드 오브를 써야겠죠? 사이드 오브 인티저. 그 다음에 몇 빛으로 표현되어 있네? 8빛인데? 8빛인데 여기서 디지털 디지털 라이터를 했는데 라이터 해서 7번 핀에다가 밸류를 이렇게 했는데 8빛 데이터를 출력했네? 그러면 이거 무슨 값이 나가지? 3일 경우에는 값이 뭐가 나가요? 디지털 라이트는 한 빛이 나가야 되는데 이 한 빛은 8빛 중에서 어딜까? 뭐 얘가 나가나? 얘가 나가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읽어봐야 되죠.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고 이 그 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드웨어를 가지고 막 이런 것들 하죠. 뭐 저항을 가지고 한다든지 부품, 즉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가지고 하드웨어 디바이스 또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과제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죠. 하드웨어. 네? 근데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가지고 과제를 하려면 데이터 시트를 읽어야 돼요. 데이터 시트는 이 하드웨어 컴포넌트 있잖아요. 컴포넌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데이터 시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되면 뭐를 하게 되죠? 하드웨어는 없어요. 그럼 뭐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놀게 돼요. 컴포넌트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다 펑션이에요. 펑션에 파라미터가 있고,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는 거죠. 리턴 값이.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이 데이터 시트는 뭐냐? 이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유저 매뉴얼, 유저 레퍼런스 매뉴얼, 이렇게 얘기해요. 유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함수가 기능이 있어요. 디스크립션에서 이 함수가 뭘 한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하여튼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뭐뭐고, 이게 뭘 의미하고 무슨 데이터 타입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리턴 밸류에서 리턴 값이 뭐다라고 이게 정형화된 디스크립션 파라미터 밸류라고 하는 이런 설명서가 잔뜩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쓰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쓰나 여러분이 좀 동일해요.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정보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고민해야 될 것, 알아야 될 정보나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똑같아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분이 없어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고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은 내가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하드웨어로 할 거냐, 소프트웨어로 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요. 시스템을 내가 이걸 하드웨어로 구현할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건지 고민하게 돼요. 네? 또 시스템의 이쪽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나머지 부분은 하드웨어로 잘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뭐냐면 하드웨어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빨라요. 근데 비싸요. 어려워요. 근데 빠르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요. 소프트웨어는 뭐냐? 느려요. 하드웨어 비교가. 상대적 비교를 하면. 싸요. 그죠? 쉬워요. 근데 퍼포먼스 쪽에서는 손해요. 소프트웨어는 플렉서블해요. 하드웨어는 하드예요. 하드라는 얘기는 바꾸는데 하드웨어를 체인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플렉서하다는 얘기는요. 플렉서블이에요. 플렉서블하다는 얘기는 이걸 바꾸는데 쉽게 바꿀 수 있고 싸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하드웨어를 할지 소프트웨어를 할지. 근데 이 둘이 제가 얘기한 대로 사용법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 그 다음에 디자인 컨스트레이트, 설계 조건 같은 것들 고민해서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하는 작업을 고급스럽게 파티셔닝이라는 얘기예요. 파티션, 소프트웨어라고 파티션.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걸 전부 이렇게 하는, 나중에 3만 학년 되면 인베디드 시스템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사실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는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양쪽을 다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긴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간단한 그 인풋을 받아서 그 LED를 키는 이 이그젠플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전부의 사실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풋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프로세싱을 해서 그다음에 출력하는 게 전부예요. 가장 간단한 인풋이 뭐냐? 인풋이 뭐냐? 스위치. 가장 간단한 아웃풋이 뭐냐? LED예요. 네? LED라고. 자, 여기 인풋에 대해서 이게 내가 데이터를 들어온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 스위치 이렇게 다는 거예요. 스위치. 스위치를 떼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이가 들어가고 닫으면은 로가 들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간단한 컴퓨터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는 가장 간단한 인풋 수단은 스위치 하나고 그다음에 가장 간단한 출력은 LED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건 LED하고 이 스위치, 텍트 스위치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동그라미 이 스위치를 써서 하는 거죠. 요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만 이제 이 인풋 수단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웃풋 수단은 굉장히 복잡할 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노에서 브링크라는 그 샘플의 코드예요. 똑같죠? 대신 여기는 빌트인을 썼어요. 빌트인 여기 있는 빌트인. 똑같아요. 그 사이에 너무 빨리 깜빡깜빡하면은요. 가령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닌데. 이 프로그램을 이게 딜레이를 안 주고 딜레이를 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이 안 켜진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은 너무 빨리 깜빡깜빡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딜레이를 넣어야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초당 30번 정도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인식을 못해요. 즉, 그 30번이니까 0.03초죠. 0.03초 정도의 빠르기로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불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딜레이를 줘서 1초라는 딜레이를 줘서 껐다 켰다 하면은 여기 이게 깜빡깜빡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해보면 돼요. 이게 지금 딜레이, 이것도 함수예요. 1000 하면은 이게 미리세컨드 단위거든요. 1000 하면 1000미리세컨드 1초죠. 1초 하이로 뒀다가 1초 하이로, 로우로 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초, 1초, 이런 식으로. 1초 동안 불이 들어왔다가 1초 동안 꺼졌다가 1초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00이 아니라 500, 100, 50으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얼마나 이게 깜빡이는 데 대해서 이게 감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